반갑습니다. 융성 파트너스의 김익현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오전 0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볼 내용은 지금은 오히려 살 때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한미일 동맹은 강한 호재이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한의 정부가 일본 정부와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합의를 봤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다소 굴욕적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한 모습이에요. 음. 자, 한미일 동맹은 강력한 호재이며 군사, 외교,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강한 축이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서서히 우리가 벗어날 것이며 상당히 저평가된 코스피에도 일본계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외국계 자금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뭐 지금 간단하게 역사를 한번 짚고 갑시다. 제가 부전공이 역사인데 그 좌파나 일부 정치인들이 그 희한하게 자기들 분리할 때마다 반일 감정을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그 일반 국민들이 많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뭐 토착 왜군이 뭐 이런 뭐 저급한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는데 자 1965년 한일 국교 수립을 하면서 일본은 뭐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을 썼지만 우리나라한테 당시 5억 불이라는 금액을 배상을 합니다. 당시 5억 불은 일본 전체 그 외환 보유고의 절반에 이르는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벗어나 부국하고 강병한 나라를 이루었으며 문화 융성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음. 그리고 냉정하고 가슴 차갑게 우리가 한번 상황을 보자고요.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 90년대 초반에 고노 관방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고 무라야마 정 총리는 9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일본의 쇼와 천황 히로히토는 전두환 대통령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합니다. 일본 왕이.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을 히로히토의 아들 아키히토가 초빙을 합니다. 아키히토는 백제계의 혈통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노태우한테 통석의 염이라는 통렬한 반성을 하고 한국민에게 사과를 합니다. 뭐 더 이상 무슨 사과가 필요하죠? 어?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사과 얘기를 하는데 사과를 했어요. 음.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해야 돼요. 일본과 함께 뭐를 할 생각을 해야지.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뭐 휘둘리면 음? 역사를 보면 그 1만 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9,900년은 일본을 왜라고 불리면서 우리보다 한 단계 낮게 본 그런 민족입니다. 섬나라 오랑캐들이라고. 그 일본이라는 국호도 그 백제 멸망 이후에 백제가 지어준 이름이 일본이에요. 백제에서 일본이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뜬다 이래가지고 일본이라고 지어준 거고 일본은 백제를 쿠다라라고 해가지고 큰 나라로 섬긴 나라예요. 일본 자체가 백제의 식민지라고. 음. 자, 뭐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팩트가 그렇고 그러한 오랑캐 섬나라가 1800년 중반에 명치유신을 단행을 해가지고 강대국으로 들어섰는데 당시 우리 조선이 어땠냐면 무능한 고종과 명성황후 민자영 이 민씨 척척들이 뭐 드라마에서는 좋게 포장이 됐는데 아주 나라를 개판을 내고 있었어요. 나라 예산의 20%를 가져다가 그 순종의 건강을 빈다고 명성황후는 금강산 1만 2천 봉에 구술합니다. 나라 예산의 20%, 30%를 가지고 질령군이라는 무상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였고
자아 비판을 먼저 하자고요. 당시 청나라에서 원세계라는 강국 대신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 대령급 장교예요. 걔가 그 고종의 면전에 대가지고 뭐 홍군이니 너는 물러나야 되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말 같지 않았다고. 물론 그래도 쳐들어온 외세가 나쁜 놈이긴 해요. 일단 팩트를 짚고 가자고. 자, 이러해요. 상황이 이러한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65년 1965년 이후 그리고 작금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사과를 받았고 일본과 함께 뭐 잘 지내왔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뭐 나라가 이런 모양인데 미래를 봅시다. 어? 그리고 뭐 독도를 일본이 뺏어간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어? 일본이 독도를 뺏어간다 그런 개쓰레기 같은 그 논리를 뭐 선동되고 있는데 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1950년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대마도를 요구합니다. 일본에. 깜짝 놀란 일본은 안절부절하죠. 패전국이니까. 근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6.25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면에 가라앉은 게 대한민국의 대마도 주장설이에요. 거기에 대한 환기 여론으로 일본이 내세운 게 독도 영유권이에요. 어? 일본은 뭐 간사한 나라긴 하지만 그렇게 독도 영유권이 나온 거고 아니 그리고 따지고 보면 중국은 1만 년의 우리의 원한이거든요. 아니 가까이로는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그 인질이 60만이나 됩니다. 사과를 받고 우리나라가 그걸 해야지. 보상을 받아야지. 뭐 이재명 후보는 뭐 걷다 대놓고 뭐 제2의 뭐 3년도의 굴욕 이러는데 전형적인 선동입니다. 좀 우리가 좀 답답하게 좀 살지 말자고요. 미국을 왼쪽에 두고 일본을 오른쪽에 두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작금의 극의를 하고 극중을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 중국몽을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던 국민들이 선동돼가지고 자 정리해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한미일 동맹은 강력한 호재이다.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서 강한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매수 매도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이론은 상당 부분 검증되어야 하며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 융성 파트너스는 대융성이라는 강력한 이론을 바탕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보다 건전한 그리고 건설적인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